어떻게 시작한다고? 설국이 이제 육기군이잖아. 이런 거면 육기군이. 그래서 이제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나라였다. 이게 일본 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이야 이게. 근데 이걸 일본어로 하면 교코노 나가이 턴네로 누께 그 육기군이 났다.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뭐 우리가 저 엔가도 부르잖아. 그 스가루 그 뭐예요 그 해협의 그 거시기 그 겨울 풍경이 보여줘. 거기 보면 노래가 참 재밌어. 사요나라 아나타 와타시와 가이리마스 이렇게 시작하는. 여기 보면 여자가 여기 보고 여기 저 보고 이야기해. 여자가 헤어지려고 그래갖고 이제 여자가 헤어졌는데 남자하고는 헤어졌는데 마음속에서 여자를 보낸 건 아니야. 헤어졌다 그래서 진짜 이별이 아니야.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보내버려야지. 그러니까 이제 보내려고 아우로 여행을 가. 근데 그때가 이제 눈이 오는 날이야.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남자를 이제 마음속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말해. 사요나라 났다. 너는 이제 잘 가세요. 당신. 사요나라는 알겠네. 와타시와 가이리마스 나는 돌아갈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가제노토가 바람 소리가 내 마음을 흔들어. 그러니까 다시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어. 그러니까 다시 바람 소리가 스가루 해협의 그 겨울 풍경 속에서 다시 그 못 잊고 돌아오는 거야. 이게 유명한 일본 행가에 스가루 해협의 그 겨울 풍경이야. 와 감동. 첫사랑이 필요합니다. 핫스코이 가시죠. 야 이나마 너 뭐 아까 하여튼 뭐 자네가 거시기 아까 뭐 설국 첫 대목 하면 네가 한국말 번역 좀 해봐라. 일본에서 와가지고 한번 못해? 일본어 하실 때 우리가 거기 끄덕다 우리 아니야. 알아듣는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너무 감동적이야. 와. 이렇게 이 소설의 첫 대목이 왜 유명하냐면 왜 유명해? 일본은 국경이라 그래. 다른 지역을 갈 때도 국경. 우리는 외국으로 나갈 때 국경인데 일본은 다른 지방을 갈 때 국경이라. 왜냐면 일본은 도쿠가와 마푸 때 오래도록 그 섬들이 나눠서 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국경이 난다고. 근데 국경의 터널을 빠져나가자 문의 나라에 갔는데 뒤에는 설국 앞에는 국경 국자가 막고 있다고요. 양쪽에 다 전체적으로 문장이 딱그 거식을 터널로도. 근데 문의 나라는 하얀데고 문대와 하얀데 거대 대비. 그다음에 이쪽 국경과 설국의 대비.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빠져나오는 것. 긴 터널 들어가는 것과 빠져나오는 것.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문장에 완전히 대비돼 있어. 대비돼 있네. 대비되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김훈이 나중에 그 유명한 그 카르 노래를 쓸 때도 이렇게 썼다고 첫 문장을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. 버려진하고 피었다가 대비하고 그 다음에 섬과 꽃이 대비돼. 버려진 섬 꽃이 피었다. 버려진 섬 꽃이 이게 대비되는 게 그런 어떤 문장을 가바 대학선이가 확립을 해놓은 거야.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그 어떤 감정의 파동이 온다. 이런 식으로 유명한 문장이야. 그렇게 쓰는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가바데 아스나리가 그걸 선거에서 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돼. 무심결에. 그 이제 아는 유명한 문장이야. 가바데 아스나 설교 쳤기 때문에. 소설의 첫 문장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소설이 술술술 풀린다. 다 보면 우리 작가님 정범 작가는 다 이게 뭐냐 이렇게 소설 첫 문장을 다 외우더라고. 아니야 공부하면 다 외우는 거예요. 아니 외워 접으라. 애호야 소설 쓰지. 와 놀랍다 놀라워. 놀렐루야.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게 무슨 뜻으로 나갈까? 첫 번째 문장이 딱 이렇게 돼 있어. 한번 전반 문장. 200년 동안 누가 가장 유명한 사람일까? 이야 우리 정범종 작가의 진짜 춘향의 친구들 제목. 춘향이라고 하려고.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네. 그게 사람들의 어떤 그 200년 가 나오거든. 200년. 지금부터 200년. 거슬러서 200년 동안. 김구? 그러게. 아니 근데 춘향이 지금 하시라고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는 상태지. 근데 제목을 보면 한 번씩 드리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제가 간단히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춘향전이 있고 춘향가가 있어요. 춘향가는 우리가 듣는 판소리 노래예요, 노래. 춘향전은 춘향이를 다룬 소설이고, 춘향전과 춘향가가 조금 다르죠. 이게 원래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춘향전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지고
그걸 소리꾼들이 노래를 불렀다. 그런 게 아니고요. 원래 소리꾼들이 이것을 소리를 했어요. 그것을 신재호가 기록을 했어요. 그러니까 소설, 이 노래로 먼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. 이 춘향전이.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이,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, 이제 조선 후기 때 만들어졌는데, 이게 이제 그때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근대라고 그러는데 근대적인 생각이 싹 틀 때,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뭐 다랑아리나 이런 게 만들어지고, 그다음에 그림으로는 신윤복이나 김홍도 같은 사람이 풍소화를 그리던 시절에 이 춘향전이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민족이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뭔가를 달리 생각할 때 이게 만들어졌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어디하고 약간 겹치냐 그러면 프랑스 혁명 시기하고 겹쳐요. 근데 이전에 그 세기 말에 새천년 때 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했대요.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? 우리 한번 그 대답을 해볼게. 일반인들이 아닌 사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사학자들은 압도적으로 프랑스 혁명이라고 했답니다.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근대 핵심적인 그 세계의 개념, 자유와 그다음에 평등과 우애를 확립했어요.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유라는 개념은요, 프랑스 혁명일 때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를 뭐라고 규정했냐? 내 자유는 너의 자유가 시작된 데서 멈춘다, 이렇게 규정했어요. 이게 그냥 막 바닷가로 혼자 돌아다니고 자유다 하고 생긴 놈들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. 그냥 심심한 게 그냥 할 일 없이 되는 거예요. 그건 자유가 아니고, 내 자유는 너의 자유가 시작된 데서 멈춰.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자유라는 것은 항상 남의 영역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. 이게 쉽게 말해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역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영역도 있어야 돼요. 이게 내가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내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꽃을 하나 가꾼다. 그럼 그가 내 영역이에요. 그럼 거기서 자유롭다는 거예요. 다른 영역을 괴롭히려고 딴 데로 가면 안 돼요. 불어의 리베르테를 일본인들이 옛날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유라고 번역했어요. 스스로 그 삶의 생각의 까닭을 목적을 찾는다, 이런 뜻인데, 어쨌든 이 자유라는 개념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? 막 돌아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고 그건 자유가 아니고, 자기가 영역을 가지고 그 영역 속에서 자기가 소신껏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런 자유를 만들었을 당시 우리가 춘향전이 나오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춘향전에서도 프랑스 3대 이념인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, 우리의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춘향의 언행 속에서도 그 자유와 평등과 우애를 찾을 수 있다. 그리고 그것을 춘향이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춘향과 그 주위 또래 젊은 사람들, 소위 말 여기 제목에라는 춘향의 친구들이 함께 만들었다.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근대 어떤 시작을 만든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말하면서, 이게 우리가 이것을 노래를 하고 이렇게 불렀다는,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소리꾼들이 소리를 하면 우리가 듣는 거지만, 옛날에는 사실 이게 장터나 넓은 데서 했거든요. 사람들이 다 들었죠. 이거 다 듣고 여기서 뭔가를 얻었어요. 춘향은 저렇게 연애를 했구나, 못하게도 연애를 했구나, 연애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, 이런 걸 느꼈다고.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때는 거대한 사건이었어요. 누가 생각하면 연애는 다 하는 거지. 그러면 어떤 그 춘향전이나 이런 것이 세를 열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것이었고,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우리가 근대로 넘어온 우리의 생각에 아주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그 어떤 그 원천이, 하나의 그 시원이 저는 그 판소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판이 뭔 판이냐, 이것이 놀이판이라고 생각하는데, 놀이판에서 소리꾼들이 소리를 하고 했는데, 이런 어떤 판소리가 우리의 어떤 내면의 정서,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냐,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늘 판소리를 듣고요.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잠깐 말씀드리자면, 판소리를 한번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듣습니다. 음악은 최소한 제 생각으로 한 10번에서 20번은 들어야 안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이 베토벤의 뭐가 있다, 운명이 있다,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있다. 그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은 최소한 20에서 30번 들어야 돼요. 그래야 좀 알아먹습니다. 그렇듯이 춘향전이나 이런 우리 전전 선생님이 하는 이런 것도 녹음해서 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.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그 맛을 알 수 있어요. 한 번씩 듣고 넘어가는 게 음악이 아니에요. 연주도 10번, 20번, 30번. 앞으로 춘향전이나 이런 것도
많이들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들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흥겨움,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내 내부에서 뭔가 이거 가락이 만들어져요. 내 어떤 영혼의 가락, 내 몸의 가락, 깊은 가락이 들어와요.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민족의 우리의 어떤 그 영혼에 깊이 박혀 있는 어떤 장단과 어떤 사설의 맛을 느낄 수 있고,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그 어떤 마음의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냐,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또 열심히 또 어려운 상황에서 참 설국들도 어렵잖아요. 손을 받아도 참 어렵습니다. 여러분 책 안 사잖아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우리 참 우리 전년 박근재 명창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여러 가지 소리를 하면서 우리한테 모두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참 저는 존경을 표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큰 기쁘게 생각하고요. 저희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우리 박근재 선생님께 이제 손뼉으로 인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여기에 우리 선생님이 들어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갖고 온 책은 흥보가 박봉술 선생, 정보님 적불가 이런 책인데,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자가 있고 음반이 지금 있어요. 그 전집이 보니까 중고시장에서 30만 원 내지 60만 원, 70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. 아무튼 그 소리 중에 제가 심청가를 다 배웠어요. 그런데 우리 한혜선 선생님 심청가 족보를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먼저 그걸 꼭 소개를 해야 됩니다. 판소리가 크게 보면 동편, 서편이 있잖아요. 동편제, 서편제. 물론 뭐 중고제 이런 것도 있지만 동편제, 서편제가 있고, 이제 동편을 빼놓고 서편제의 비조가 박유전입니다. 오성 강산리의 박유전 선생이고, 거기서 두 가닥으로 이렇게 나눠요. 한 가닥은 정재근, 정국민, 정건진, 유명한 조상현, 성유양, 선창순 이런 쪽으로 이제 한 가닥이 가고요. 한쪽은 김채만, 이난치, 김채만, 박동실, 한혜순 저한테로 옵니다. 근데 한혜순에서 끝났어요. 한혜순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한혜순 선생님인데, 그 선생님이었던 박동실 선생이 월북을 했어요.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빨갱이에요. 근데 적당한 수준의 그 빨갱이가 아니고 저 위에서 인민훈장 받은 엄청난 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반대로 한혜순 선생님이 죽어버렸어요. 13살 때인가 일본인들이 취입하자고 일본 가서 레코드를 취입하신 분이거든요. 그 소리를 그만큼 잘했던 분인데 광주 전남 문화재로 끝났어요. 국가지정이야. 저는 이제 경기도 올라가기 전에 광주 문화재한테 제가 전수장 학생을 하고 있다는 데 올라갔는데, 어쨌든 그 한혜순 선생님이 광주 예고에서도 오래 계셨고, 지금 소리 광주권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당시에 배웠어요. 근데 그분들이 다 다른 제자로 들어가고 있어요. 이 한혜순 선생님 제가 하고 있는 심청가를 안 해요. 지금 재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, 그래서 주변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더 갈고 닦아가지고 다음 누군가에 좀 전달을 해줘야 된다, 그런 의무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다시